네, 안녕하십니까. 게릴라 방송입니다. 요즘 자주 방송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 상태가 좋죠? 이 주변, 이 마무리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만들었던 포스터죠. 저희도 이제 프로파간다전을 하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가져가셔서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요거가 그 한일전 패러디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패러디해서 이거 올린 거거든요. 원래는 저게 한일전이라는 데 있어서 친일파 척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걸 저희가 바꿔서 찬중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다 이런 얘네들이 한일전으로 몰고 가려는 거를 한중전으로 몰고 가는 걸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PPT에도 얘네들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돼갖고 순식간에 세계 2등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계속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선거 때 이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포스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누구는 없어요? 누구는 없어요? 누구가 빠졌다 그랬더라? 예를 들어서 누가 빠졌다 그랬는데? 박사님도 빠지고요. 임종석도 빠지고. 임종석이 조국 빠지고. 조국 이러네. 여기 다 넣으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공간이 없거든. 그래서 안 집어넣은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들만 집어넣은 거고 뺐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버전 2 만들 때 해보죠. 요거는 9세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9세대니까 그러면 한중전 이 버전 2 해가지고 그럼 우리 반중 유튜버들 사진 올리면 되죠. 저기다 친중 유튜버 사진 올리면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됐고 보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독돈 일본 땅, 송기전 금메달 일본 것 해갖고 벌써 얘네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얘네들은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이 오는 와중 속에서도 깨알같이 반일 정서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을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진핑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다물 프로젝트에서도 얘기했었죠. 금융연한계라는 말 제가 많이 썼잖아요. 금융연한계. 우리가 중국하고 금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중국이 침몰할 때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망하느냐? 한국이 먼저 망합니다. 중국이 망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에다 빨대를 꼽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버티는 거는 한국으로 또 쪽쪽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금 중국으로 빨려 나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에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국이 망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이거 3월에 피크 될 거라고 했죠. 4월 달까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아니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진들 보세요. 썰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 팬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게 쭉 봤거든요.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없어요. 대구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초토화되겠죠. 이게 4월까지 지속된다고 쳐보세요. 2달간. 어디 경제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게 지금 대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연 중국이 1, 4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1, 4분기 안 끝났거든요. 1, 4분기 되려면 4월까지예요. 과연 4월까지 중국이 저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독재니까 뭐 하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 나오죠. 이번에 신천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공작 들어갔죠. 얘들 원래 중국인들 입국을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다 암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예?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130개국이 넘었는데 한국만 굳이 입국 금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인류애가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결국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부로 유입돼서 우한폐렴이 번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이제. 외부로부터 환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 단계가 갔으니까. 지금 6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50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죠?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책임 문제를 신천지 쪽으로 돌리고 있죠. 물론 얘네들도 문제가 있죠. 우한에도 교회 있고 조선족 신도가 뭐 7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문제 있겠죠.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얘네들이 방역을 할 때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면서 지금 쟤네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았고 이미 조직이 시작했죠. 예. 박원순이랑 이재명이 이렇게 조사 들어가죠. 자, 이게 그러면은 신천지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저께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이게 그 개신교 교회 쪽으로 타겟이 돌아갈 겁니다. 그 수순이에요. 그 수순. 예. 그래서 이거 바이러스로 집회 강행하게 되면 제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그 신천지 쪽에서 핸드폰 그 메시지 돌았다면서요. 이렇게 어떻게 뭐 자기네들 어디 교회에 뭐 2명씩 가가지고 뭐 바이러스 퍼뜨린다 어쩌저쩌고. 예?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그 카톡 대화 내용이 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할까요?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얘들 언론 통제하거든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기사 있으면요, 바로 삭제시켜서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다는 개인적인 카톡의 내용이 왜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얘네들이 그 언론 통제 안 하냐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퍼뜨렸겠죠, 분명히. 근데 퍼뜨린 건 퍼뜨렸다 치더라도 그거 왜 통제 안 했을까? 예? 얘네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얘네들은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질 것인가를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데도 침투한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밥 먹다가 텔레비 보니까 요즘 교회도 문 닫은 데 많대. 벌써 신천지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살인사건을 우리가 할 때 과학적 수사라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살인사건을 그 수사할 때 하는 그 과학적 수사 기법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과학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살인범을 찾을 때는 아무리 자수를 해도 그 사람을 살인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흉기가 나와야 돼요. 알리바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다 조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임의로라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신천지 나왔죠? 이미지는 깎아먹을 때 깎아먹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좀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랑 친한 것 같죠? 상장도 막 받고. 에? 그리고 그 선거 때도 문재인 그 선거 캠페인 운동도 해줬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천지일보다 그것도 뭐 이름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일반인의 시각에서 제가 봐야 되잖아요. 프로파간다는 일반인에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교회야. 그런데 얘네들이 좌파다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만, 그 이미지만 보고 간다고. 근데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막 침투를 해가지고 퍼뜨렸다라는 게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집회에 분명히 그쪽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국으로부터 올라와서 서울에 모인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전염병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행하네? 이 강행하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얘기했죠? 박원순 나올 수 있다고. 지워보네. 박원순 나올 수 있다고. 박원순 나왔죠? 이야, 어떻게 예측한 대로 정확히 나타났어? 에? 예. 제가 저런 놈들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 왜? 쟤들은 일부러 나와서 공격을 당해야 된다니까. 공격을 당해야 군대를 풀던 경찰을 풀던 명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에? 그때 제가 그거 방송할 때 여기 이렇게 실시간 댓글 달 때 뭐라고 나왔어요? 김 박사님, 뇌피셜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어때?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갱이를 이해하려면요. 빨갱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을 할 테니까 우리는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버렸죠. 그대로.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통제 안 된다. 그 대중들이 개개인이 있을 때는 이게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게 모여서 군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중의 심리는요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군중 심리는요 수준이 낮아요. 군중 심리가 수준이 높아진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군중 심리가 수준이 높은 경우는 아마 일본인 정도일 거야. 그 외에는 군중 심리는 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근데 이런 함정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네. 응?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게 계속 강행하죠. 강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공화당은 정말 머리가 좋네. 근데 이게 조원진이가 제 방송을 봤나 봅니다. 왜냐면 어제 그때 당시에 방송 보니까 계속 진행한다고 했다가 금요일날 저녁 10시 반에 조원진이가 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집회를 취소시켜 버렸답니다. 그때가 제가 방송할 때냐.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 얘기할 때예요. 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조원진이가 동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대구. 대구에서 왕창 몰려오니 우리공화당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약삭 빠르게 집회를 취소시켰지. 아주 여우 같아, 여우 같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이게 걸렸던 병도 낫는다? 이런 식의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랑 무당이랑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병은요, 바이러스라도 이걸 의학적으로 치료해서 하는 것이지, 기도로서 병을 낫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병을 낫는다는 걸 고대식으로 얘기하면 푸닥거리예요. 옛날 때는 역신이 들었다고 믿었어요. 귀신이 병마가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무당들이 구술했었던 거예요. 똑같은 원리야. 그게 기도로 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귀신병도 있죠. 신병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엑소시스트 같은 거 있다고 봐요. 이거는 우한폐렴은 엑소시스트가 아니잖아. 구별을 못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깎이지. 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계속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미지를 깎아버린다니까. 이미지를 깎아버려요. 신천지로 시작해서. 그리고 신천지 문제 많잖아요. 이만희 교주 문제 많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딱 그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일반 교회로 퍼졌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신천지 이단이 다른 교회에다가 불순물질을 보냈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 교회들끼리 똥탕 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환자가 생기니까 다른 교회까지 확산시켜서.
똥탕을 쳐버리네. 이렇게 되고 머릿속에 뭐다? 아, 교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직결해버린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오, 감염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집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뷰 나오는 것도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나빠지지. 볼까요? 예배에 다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며 설령 안 고쳐줘도 괜찮다. 이거 점쟁이 같이 말하네. 고쳐지기라고 했으면 고쳐지다고 일관성이 있던가.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 이런 얘기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봤을 때 매우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럼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프로파간다 구호는 다 어떻게 된다? 약발이 안 맥히고 역으로 작용하죠. 차라리 엑스맨이라면 저렇게 모인 다음에 문재인 만세를 외쳐버리지. 차라리 그런 마음에. 무슨 말이냐? 해외 관광여행 가가지고 똥땅 친 다음에 외국인들이 눈총 이게 막 그럼 뭐라 그래요? 니하오 하면 되지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차라리 그래버리지. 왜냐? 저런 이미지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프로파간다는 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너무나 뻔하니까. 응? 차라리 저희 가서 그냥 문재인 만세를 해버리지. 그랬으면은 오히려 문재인 이미지로 확 깎아먹을 텐데. 응? 응.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다. 응? 네.